저는 예전에는 아이를 키우는 게 예술에 되게 방해된다고 생각했어요. 물리적으로는 그래요.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근데 오히려 그래서 이 자기만의 여행이 나온 거는 그 시간이 없어서 역설적이게도 나만의 시간이 없으니까 나온 거거든요. 내가 엄마로서 너무 부족하고 난 작가로서도 너무 B급 아니야? 이렇게 작업량이 적은데 나 프로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갈등 속에서 나 진짜 힘든데 그래도 걷고 있어. 계속 가고 있어 라는 걸 말하니까 거기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만의 여행을 그리는 안소영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아유, 여기는 보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이 4번째 작업실인데 몇 년씩 전전을 하다가 최근 2년에는 집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너무 루즈하고 좀 답답하기도 해서 좀 새로운 곳을 좀 찾다가 여기 지금 한 4개월. 4개월? 예. 오, 어쩐지 어때요, 근데 지금 이 새로운 작업실에서? 사실은 집은 굉장히 산밑이고 거의 시골이랑 비슷하게 되게 전원적인 곳인데 보시다시피 빌딩이 보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직장인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일부러 좀 9시에 출근해서 루틴을 좀 하려고 그러고 새롭고 재밌어요.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요즘에 작업이 좀 약간 궁금하긴 해요. 요즘은 어떤 작업을 좀 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번에 개인전을 하는데 조금 변화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네.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 네, 그동안은 소녀를 그렸거든요. 근데 그 소녀가 이 사람이 소녀 같기도 한데 자세히 보면은 성인 여성 같기도 하고 이런 애매모호하지만 어쨌든 소녀성을 간직한 여성이었다면 완전히 성인 여성을 그린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의 주제는 두 예술가인 모녀의 교감을 다룬 책이 곧 나오는데 그 원고를 같이 작업하면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 속 이 주인공들은 그 모녀를 표현한 거고 또 이 여기 나무에 보면 그분이 시인이신데 시인이 글을 쓸 때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예술을 할 때 그 행복감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맑은 여성, 성인 여성을 좀 표현하는 데 주안점을 뒀고 또 사실은 이분이 실제로 투병중에 돌아가시거든요. 혹시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네네. 사실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쓴 시를 현업으로 소설가로 활동하시는 선생님이 언젠간 내가 엄마의 얘기를 엮어서 에세이를 내겠다고 했는데 제 그림을 보고 제가 그 어머니랑 너무 닮았대요. 성품이나 생각들이. 그래서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면 너무 시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해서 사실은 처음엔 시를 63편을 제가 받고 어머니 시를 받고 네, 원고 에세이가 아니라 시를 계속 읽으면서 하니까 거기 완전히 제가 그분이 된 것 같이 빙의가 돼서 그래서 제목이 시가 된 풍경. 시인이 보는 자연이 어떨까? 시가 되지 않았을까? 풍경이. 그래서 이건 다 시가 된 풍경 연작입니다. 그 전에 작가님의 작업과는 좀 더 다른 결이네요. 맞아요. 항상 자연 앞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이다가 처음으로 누군가와 조우하고 관계성을 드러내는 거라서 사실 좀 쉽진 않았어요. 이건 상당히 좀 큰 변화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좀 더 관조적인 느낌의 작업이었다면 좀 더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이 11번째 개인전인데 왠지 10번째 개인전을 끝나고 11번째는 좀 외유를 하고 싶다. 좀 다른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막상 제 작업 갖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런 타인의 글, 다른 작가의 글, 다른 시인의 글을 읽으면서 타당성, 정당성이 생긴 느낌? 명분이 생긴 거죠. 이렇게 변화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좀 기분 좋은 어떤 도전. 어떻게 보면 참 좋은 타이밍에 또 그런 게 또 기회가 맞아요. 들어왔고 맞아요. 그런 명분이 생기니까 작가님한테는 또 다른 원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쭉 해온 거를 바꿔야겠다는데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작가님한테 너무 딱 맞는 그 옷을 입었다 할까? 저는 되게 운명론자인데 글이 나에게 운명적으로 왔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렇게 두 명이 나온 건 거의 맞아요. 처음이잖아요. 거의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구도 자체도 거의 처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희 딸이랑 이렇게 막 저렇게 막 다 찍고 레퍼런스를
그리고 드로잉 해보고 또 어색하면은 껴안아 보기도 하고. 근데 또 실제 모녀 관계라는 게 막 맨날 사랑스럽고 막 그렇진 않거든요. 그 슬픔도 있지만 기쁨도 있고 그 애정이 느껴지는 그 관계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실제로 딸이 있고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딸과의 관계가 좀 더 그건 제 생각이지만 아마도 스킨십을 많이 했죠.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작가님 작업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글이라는 부분들이 또 안에 들어가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글과 이 그림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쵸. 예. 저는 원래 처음에 작업을 하려고 했을 때부터 나는 소설을 이 그림이라는 도구로 쓴다. 그러니까 나는 소설을 그림으로 그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엔 나는 그림으로 시를 쓴다. 이런 마음으로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는 원래 태초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뭐 현대미술에서는 그 이야기가 있다는 게 약간 클래식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게 저한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딱 봤을 때 너무 직관적으로 쉽고 이해가 되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저인 것 같아요. 그냥 저란 사람이 되게 그런 걸 너무 좋아하고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고. 기본적으로 그림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약간은 시의 언어가 좀 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함축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더욱 더 명확하게 들어오고 또한 그 소설 쓰시는 작가님도 마찬가지 계속 지켜보다가 그런 이야기를 풀어냈을 때 그 중간 다리를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시를 받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어머니가 얼마나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김연경 작가님은 약간 엄마의 입장에서 보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투병이 거의 막바지까지 계속 시를 쓰세요. 또 예술가의 모습이 있고 엄마의 모습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개인적으로 저와 너무 이렇게 공감이 너무 많이 돼서 사실은 슬프고 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그래서 이 그림에서 너무 슬픈 감정만 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가 남아있고 사랑하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제목이 사랑하는 순간 영원을 살고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클래식한 제목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슬프지만 담담한 그런 느낌을 담으려고 되게 해서 너무 제가 감정 가행이 돼서 이거 진짜 슬프지 그렇게 안 하려고 좀 관조적인 그렇지만 그 안에 따스함이 있고 사랑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그 시를 읽고 이 어머니가 연분홍빛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제가 작가님은 되게 짙은 블루 원래 제가 그리던 그래서 이걸 좀 대비시켜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 컬러감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루하고 핑크 이거를 굉장히 대비를 시키면서 리듬감을 주려고 했어요. 상당히 그러면서 중간 톤을 잘 활용했네요. 아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인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대비가 크면 약간 좀 촌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뽀얀 느낌 필터를 마치 끼운 것 같은 느낌으로 그리려고 되게 애를 썼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많이 이제 그쵸. 그래서 되게 구상이 되게 오래 걸렸고요. 거의 이게 10개월, 12개월 이렇게 준비했는데 한 5개월은 구상만 하니까 작가님이 불안해가지고 말씀을 못 하시고. 그러니까 이 표정이 그냥 나온 표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네. 어쩐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의 표정이 네. 약간 좀 사랑스러운 느낌이 나요. 네. 그렇지만 또 너무 막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사랑하는 억지스러워 또안 그런 되잖아요. 느낌 아니고 서로가 담담하게 이별을 준비하는 그리고 또 모녀이기 전에 예술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를 소녀 감성이 있는 소녀성을 간직한 그 예술가의 느낌을 좀 갖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되게 사실은 이 작품이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엄마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면서도 모녀 관계로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그게 말처럼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전했던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옆에 보시는 이 나무를 거의 똑같이 표현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살아 계실 때 모습이라면 이제 어머니가 떠난 후에 그럼 혹시 이 나비가 네네 그렇기도 하고 제가 이 작업은 원래 연작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비슷한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제목이 관계의 시차였어요. 응시 관계의 시차. 근데 왜 그랬냐면 이건 좀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 제가 언니가 하나예요. 다른 형제 없고. 근데 20년도 훨씬 전에 이민을 갔어요. LA에 사는데 언니한테 연락을 하려면 항상 시차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거기 몇 시지?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연락을 하고 싶을 때 못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아, 이게 시차가 너무 관계를 방해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던 차에 그게 꼭 단순히 이런 물리적인 공간의 시차뿐만 아니라 아이가 막 부모를 원할 때 부모는 너무 한참 일을 해야 돼. 젊을 때 막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또 부모님이 은퇴하시면 시간이 많은데 정작 자식들은 너무 바쁘고 이게 안 맞잖아요. 그게 관계의 시차다. 그래서 이 딸의 세상은 되게 지금 블루빛, 새벽빛인데 이미 엄마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만나기가 되게 요원한. 아, 이 색감으로 또 네, 이렇게. 네. 그래도 시가 있으니까 나비가 이제 엄마가 이 시차를 극복하고 넘나들지 않을까. 아. 그런 희망적인. 그래서 이것도 시가 된 풍경. 상당히 메시지가 있는 그래서 작업이네요. 사실은 이 모든 작업 중에 가장 좀 애정이 가는 작업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또 그런 생각들도 같이 반영돼 있고. 네, 개인적인 경험과 어.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사실 이번 작업들은 다 예전에 했던 작업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한 작업들이라서 성취감도 좀 있었고. 그럼 그 초창기 느낌의 작업들을 한번 좀. 아, 그러면- 네네. 지금 보시면 이거는 지금 많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많이 변화되긴 했지만 자작나무 숲에서 소녀가 걸어가고 있고 근데 자작나무가 굉장히 수직적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녀의 이 쉐입이랑 되게 대비되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라이프로 계속 긁고 덧대고 하면서 레이어를 쌓는 건데요. 아, 이건 그린 게 아니라. 아, 네네. 그럼 네. 여기 옆에는 테이핑 작업 하시고. 처음에는 테이핑 작업을 어. 한 2번 정도는 하는데 네. 하다 보면 이 끝이 이렇게 막 같은 게 그쵸, 생기니까 그쵸, 그쵸. 나중엔 안 해도 아. 되고 사실은 어디서 아이디어를 착안했냐면 제가 이제 판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잘못 찍힐 때가 있잖아요, 종이에. 근데 그게 꼭 저 같았어요. 왜? 제가 판학과를 갔는데 생각보다 제 성향이랑 너무 안 맞더라고요. 깔끔하게 뭔가 네, 떨어뜨려야 뭔가 되는. 저는 직접 그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 잘못 찍힌 그 파나에 프린팅된 그 종이에 찍힌 자국이 꼭 저 같았어요. 네. 그렇지만 그게 모였을 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게 중첩이 되고 되게 아름다운 어떤 조형적인 언어를 만든다고 생각이 들어서 안식처 시리즈에도 그런 기법이 들어가는데 이걸 자작나무에도 한번 해보고 이거랑 기법이랑 대비되게 소녀는 굉장히 약간 애니메이션적인 그래서 약간의 그런 반전을 노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나무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회화적인 느낌들이 네. 우연의 효과들 같은 네, 거 네, 네. 그런 거 있다면 이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생각들이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 숲에 나 스스로도 들어가서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상당히 그림 자체가 좀 따뜻하잖아요. 아니 저는 이걸 따뜻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아, 번도 그래요? 없는데 처음에 되게 따뜻하다고 해서 좀 놀래긴 했어요. 오. 그러니까 제가 따뜻한 거를 의도하고 절대 한 건 아닌데 제가 요즘에 작업해갖고서 느끼는 거 아, 그림이 곧 나구나.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거야. 내 마음 상태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러면 그 마음이 전해지고 내가 화가 나면 아무리 웃고 있는 소녀를 그래도 좀 짜증이 나는 느낌이 들고 이 사실 이것도 스토리가 있는데 동이 트기 전에라는 제목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그림자가 동이 뜨기 전에 느낌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갑자기 밝아지잖아요. 그렇죠. 약간의 그 찰나의 그 밝음을 제가 생각한 블루로 표현을 한 건데 이 소녀가 굉장히 이 거대한 자연 사실 아름답지만 되게 무섭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근데 거기서 아주 작은 소녀 이게 굉장히 대비되고 근데 이 소녀는 계속 끊임없이 걸어. 어떻게 보면 이 소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이 아닐까? 자기 수행의 길. 그래서 이 소녀는 끊임없이 걷고 이 밤길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 멈추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의 삶인 것도 같고 제가 작업하는 여정이랑도 맞물리고 쉽지 않지만 아침이 올 거라는 걸 알잖아요. 지금은 고단하고 뭔가 이게 맞나 싶어도 막연한 희망 그게 관객들도 관람자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어떤 서사적인 내용을 네, 그렇죠. 딱 함축적으로 담는 맞아요. 한꺼번에 시적인 언어 네, 그런 부분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관객들이 더 따뜻하게 보지 않았을까. 그쵸. 그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네, 같이 네. 읽혀지니까 느껴지고 동화되는 것 같아요. 음. 이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이 소녀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른 같기도 하고 소녀 같은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약간의 중성적인 느낌들 딱 맞아요, 명확하게 맞아요.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사람들이 이게 동화될 수 있는 어떤 맞아요. 틈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게 꼭 여성을 표현하지만
저도 마찬가지 여기에 동화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리고 제 그림이 보통 여성분들이 더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남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다 그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동화적인. 그래서 왜냐면 누구나 마음 안에 소년성과 소녀성이 그렇죠. 있는데 사실은 이 생업이나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거를 감추잖아요. 그리고 묻어두고. 근데 그걸 끄집어내니까 잊고 있던 어떤 그 소년의 마음, 소녀의 마음, 이미 나이는 중년이지만 그런 소녀의 눈으로 세상을 탐색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는 걸 사람들이 공감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작가님이 딱 그림 보면 우선은 뭐가 느껴지냐면 이 뒤에다 이거를 해놨잖아요. 네. 이미 작업은 동적이야. 여기 맞아요. 안에 상당히 많은 맞아요. 제스처가 있었겠구나. 맞아요. 제가 이제 아크릴 작업을 하는 이유가 물론 레이어를 계속 빨리 쌓아야 되니까 근데 전 미디엄을 안 써요. 왜냐면 이 속도감이 다 느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구도도 되게 정적인데 되게 천천히 하면 너무 루즈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빨리 막 정신없이 정말 약간 초토화가 되고 막 얼굴에도 막 먹고 난리도 아닌데 이 소녀가 되게 고요한 듯하지만 이 안에 내적인 에너지도 많고 사실 되게 저항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안에 에너지를 막 분출하는 그 내적인 어떤 힘? 그 의지가 되게 고요하고 정적인 구도인데 역설적이게도 되게 역동적인. 그러니까. 네. 일단 이거는 그러니까 저야 이제 그림을 한 사람으로서 네. 아니까 이 과정 스토리를 네. 딱 이거 딱 붙여놓은 거 봤을 때 아, 이 사람 가만히 있지 않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맞아요. 사실 일반적인 관객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거 그 정적인 느낌을 바라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고민했을 거들 정적인데 뭔가 움직임이 느껴지지? 방금 이런 작가님의 이런 제스처가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작업을 잠깐 쉬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 내가 동어 반복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다가 이번 책 작업을 하면서 다시 자작나무를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올해 2월에 인제 자작나무숲 가서 계속 보고 생각하고 보고 멍 때리면서 보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 번아웃이든지 힘든 거는 확신이 없을 때 오는 것 같아요. 자기 작업에 대해서. 근데 제가 똑같이 피곤하고 일은 해야 될 일은 많지만 좀 내 작업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가 치유가 돼서 다시 그 처음에 이거 자작나무 할 때 그 희열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새로운 구도로 새로운 작업을 할 때 막 근데 그걸 다시 느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에너지가 이제 충전된 거죠. 그렇죠. 네네. 충전이 된 거죠. 작가님의 좀 더 그런 우리 옛날 얘기나 깊은 얘기를 네네. 하면 이 온천적인 얘기를 좀 더 알 수 있을 것 네네네. 같아요. 작가님 제가 얼굴도 좀 그려보면서 아, 네. 하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네. 2014년에 처음으로 제가 그냥 한번 너무 전시를 해보고 싶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대관전이었거든요. 그 전시가. 근데 그걸 하고서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그 창피했던 전시를 너무 만회하고 싶어서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